오늘 경기들 진짜 라인 무너집니다. 이 5경기 흐름만 읽어도 그림이 보입니다. 데이터와 전술 그리고 승부처 구조까지. 1월 13일 핵심 5경기 지금부터 한 경기씩 짚어봅니다. 서울 SK vs 원주 TB. 서울 SK 분석. 서울 SK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서울 삼성에게 89대 92로 패배했습니다. 연속 경기 일정이라 체력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자밀 원희가 38득점으로 팀 공격을 사실상 혼자 이끌었습니다. 안영준이 16득점, 오세근이 11득점을 보탰지만 그 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리바운드에서는 31대 45로 크게 밀렸고 특히 4쿼터에 들어 외곽 수비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승부처 자유투 성공률이 42.9%에 불과했던 점도 결국 승부를 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울 SK는 현재 공격이 원희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리바운드 약점과 외곽 수비 불안, 여기에 연속 홈 경기로 인한 체력 부담까지 겹쳐 전반적인 경기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홈 성적은 9승 6패로 나쁘지 않지만 최근 경기력 흐름은 분명히 하락세입니다. 원주 DB 분석. 원주 DB는 현재 7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73대 65 승리를 거두며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무스타파가 17득점 12리바운드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했고 강상재가 13득점으로 공수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알바노는 득점은 적었지만 12어시스트로 공격 전개와 경기 조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4쿼터에서도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며 리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주 DB는 원정에서도 9승 5패, 최근 원정 4연승을 기록 중으로 원정 경기 운영 능력 역시 리그 최상급 수준입니다. 경기 흐름 전망. 이 경기는 골밑 장악력과 후반 집중력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SK는 원희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원주 DB는 무스타파 강상재 알바노를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팀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서울 SK가 2연패를 기록 중이며 올 시즌 상대 전적 역시 1승 2패로 전반적인 흐름은 원주 DB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최종 판단. 초반에는 서울 SK가 홈 이점을 살려 버틸 수 있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로테이션 안정감과 후반 집중력 차이가 조금씩 승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SK는 원희가 막히는 순간 득점 루트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인 반면 원주 DB는 다양한 득점 옵션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첩전 양상 속에서도 후반 안정감이 더 뛰어난 원주 DB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모비스 vs 서울 삼성. 울산 모비스 분석. 울산 모비스입니다. 최근 2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수원 KT에게 58대 74로 패배했고 그 전 경기에서도 안양 정관장에게 76대 78로 접전 끝에 쳤습니다. 1쿼터까지는 조한진의 외곽 득점과 박무빈 중심의 공격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지만 2쿼터부터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레이션 해먼즈의 부상 이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존 이그부누가 휴식을 취하는 구간에는 국내 선수들만으로 버텨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 구간마다 득점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쿼터 들어 3점 슛이 계속 림을 외면하면서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 성적도 3승 12패로 홈 이점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팀 상태입니다. 서울 삼성 분석.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92대 89 승리를 거두며 8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캐렘 칸터가 24득점 더블더블로 골밑을 장악했고 이관희가 4쿼터 막판 결정적인 3점 슛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호빈은 클러치 자유투를 책임졌고 쿠탄과 신동혁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고른 지원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17개의 3점 슛을 51.5%의 높은 적중률로 꽂아 넣으며 외곽 화력이 폭발한 경기였습니다. 현재 서울 삼성은 이원석의 부상으로 수비 매치업에 고민이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효과를 본 스몰 라인업 운영을 계속 가져가며 외곽 중심 승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 성적은 5승 10패로 아주 좋지는 않지만 현재 흐름과 공격 리듬은 울산 모비스보다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경기 흐름 전망. 이 경기는 인사이드 안정감과 외곽 화력의 대결 구조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그분 후 휴식 구간마다 공격이 급격히 정체되고 있고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스몰 라인업을 통해 외곽에서 빠른 템포로 점수를 쌓는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클러치 상황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해결 루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울산 모비스가 홈에서 61대 84로 완패했고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도 서울 삼성이 4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 울산 모비스는 현재 로스터 구조상 경기 중반 이후 득점 루트가 지나치게 단순해지는 팀입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외곽 중심의 스페이싱과 스몰 라인업 운영으로 후반부에도 공격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외곽 화력과 경기 운영 안정감에서 앞선 서울 삼성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 vs OK저축은행. 대한항공 분석. 대한항공입니다. 현재 3연패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우리카드에게 0대 3완패, 그 이전 경기에서도 현대캐피탈에게 0대 3완패를 당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세트 후반마다 범실이 반복됐고 리시브 불안과 공격 선택지 부족이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카일 러셀이 24득점으로 분전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거의 없었고 세트 후반 접전 상황에서도 해결 루트가 단조로웠습니다. 특히 정지석의 부상 이탈 이후 공수 밸런스가 크게 흔들렸고 임재영까지 추가 이탈하면서 전술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곽승석 선발 기용, 김관 우강승일 투입, 포지션 변경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8승 2패로 리그 최상위권 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OK저축은행 분석.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63.38%라는 매우 높은 효율을 기록했고 디미트로프가 17득점, 전광인과 차지환이 각각 14득점, 13득점으로 공격 밸런스를 완벽히 유지했습니다. 1세트에서는 상대 범실을 놓치지 않았고 2세트에서는 6점 차 열세를 뒤집는 집중력을 보여줬으며 3세트에서도 서브와 블로킹으로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다만 원정 성적은 2승 8패, 현재 원정 6연패 중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공격 기복이 뚜렷한 팀입니다. 경기 흐름 전망. 이 경기는 전술 조정이냐, 공격 효율 유지냐의 대결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연패를 끊기 위해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한용, 김선호, 서현일, 이준호 카드가 남아있고 임동혁을 아포지스로 배치하고 카일 러셀을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하는 새로운 공격 구조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홈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한항공 선수들의 집중력은 직전 경기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공격 효율은 매우 좋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리시브와 공격 기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팀입니다. 최종 판단. 대한항공은 전력 공백과 연패 부담 속에서도 홈 경기력과 전술 조정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흐름은 좋지만 원정 6연패 그리고 원정 경기 기복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연패를 끊기 위해 전술 변화와 홈 집중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대전 정관장 vs 페퍼저축은행. 대전 정관장 분석. 대전 정관장입니다. 최근 2연패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게 1대 3패, 그 이전 경기에서도 흥국생명에게 0대 3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네테와 인쿠시 박혜민 정호영이 공격과 블로킹에서 분전했습니다. 특히 2세트에서는 블로킹 우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한 차례 되찾았고 4세트 중반 자네테의 서브타임에 리드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 전체 흐름이 무너졌고 기술적인 범실보다 선수 간 호흡 문제로 인한 범실이 반복됐습니다. 최서연 세터의 토스 안정감도 부족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리시브가 무너진 점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5승 6패, 원정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분석.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현재 3연패, 최근 13경기 1승 12패의 심각한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에게 0대 3패배, 그 이전 경기에서도 GS칼텍스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조이가 27득점으로 분전했고 박은서가 15득점으로 지원했지만 그 외 공격 가담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블로킹 싸움에서 4대 13으로 완전히 밀렸고 이 부분이 경기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원정 성적은 1승 9패, 현재 원정 8연패 중입니다. 리시브와 블로킹 약점이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 전망. 이 경기는 블로킹과 리시브 안정성 싸움입니다. 정관장은 자네테와 인쿠시를 중심으로 블로킹에서 충분히 우위를 만들 수 있고 홈 경기 집중력도 페퍼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원정 경기에서 리시브가 무너지면 공격 전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직접 맞대결에서도 정관장이 3대1 승리, 올 시즌 상대전 3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정관장이 흐름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정관장은 최근 연패 중이지만 홈 경기력, 상대전 우위, 그리고 블로킹 경쟁력에서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원정 8연패, 최근 13경기 1승이라는 심각한 하락세 속에 리시브와 블로킹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대전 정관장이 홈에서 흐름을 잡고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vs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분석.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3-3-3입니다. 정석적인 포백과 삼각형 중원을 사용합니다. 사이드오프는 중앙에서 버텨주는 역할과 박스 안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공격 자원입니다. 위치 선정과 제공권에서 꾸준히 위협적입니다. 주마에프는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며 전진 패스와 세컨볼 처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바흐로모프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으로 공격에 변화를 주는 자원입니다. 사이드오프와의 연계로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3명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있고 이 순간 전환 실수 한 번이면 라인 간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풀백들은 공격적으로 전진하지만 공을 잃은 뒤 복귀 속도가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뒤 공간이 자주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라인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조별리그 승점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반에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빌드업과 중거리 슛 위주 전개가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분석. 대한민국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4-1-1입니다.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날카롭게 공략하는 구조입니다. 김태원은 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세컨볼 처리에 강점이 있고 박스 안에서 한 번만 기회를 잡으면 곧바로 마무리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 옵션입니다. 강성진은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다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동선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줍니다. 이 움직임이 누적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이 틈을 김동진이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김동진은 활동량이 매우 좋고 수비 시 압박에 가담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두 번째 공격수처럼 과감히 전진합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반 승부처에서 중앙보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공격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술 변화를 자주 가져가는 스타일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의 오버래핑이 늘어나고 박스 주변에 인원을 쌓아 몰아붙이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경기 흐름 전망. 두 팀 모두 승점 4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조일이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초반부터 사이드오프와 바흐로모프를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중블록을 유지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유도한 뒤 강성진과 김태원을 활용해 전환 타이밍에 뒷공간을 찌르는 구조입니다. 초반 점유율은 우즈베키스탄이 약간 앞설 수 있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대한민국의 역습이 살아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즈베키스탄 풀백의 전진폭이 커지고 하프 스페이스 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강성진이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며 수비를 끌어내고 김동진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가 한 번에 형성됩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교체 카드와 전술 조정이 가동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빈도와 박스 주변 터치 횟수가 확실히 늘어날 흐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조상황상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실점 최소화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 있고 이 경우 라인은 점점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트피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섞어 박스 안과 박스 앞을 동시에 압박하는 승부처 운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경기입니다. 이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준비된 패턴과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특성을 고려하면 후반에 리드를 잡는 팀이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은 대한민국 쪽 시나리오와 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일 전술로 승부를 읽어드립니다. 내일 경기들도 계속 이어갑니다.